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다른 데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 때문이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느냐. 사실 오늘 고용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99%가 넘는 그런 정도로 막 페드워치에서 이미 금리 인하를 거의 아주 높게 보고 있다가 심지어 오늘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의 기대치 7만 5천 건보다 훨씬 낮은 2만 2천 건으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B컵 가능성까지 14%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의 금리 인하는 아예 기정사실로 보고 심지어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유가 있죠.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높아진 이유는 먼저 미 노동부의 졸츠 보고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공고가 0.99인데 이게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고용시장이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다가 8월 달에 ADP 고용 보고서도 나왔는데 민간 부분 고용 5만 4천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였던 7만 5천 명보다 크게 낮아진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 연준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7월 달에 여전히 2.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8월 달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만약에 9월에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톰 리 같은 경우 굉장히 대표적인 긍정론자죠. 시장의 긍정론자로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원래 9월은 분명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9월의 저주라고까지 불리는데 톰 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달에는 미국의 주가 지수가 3.3%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9월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과 동시에 혹시 금리 인하를 하면 이번 9월 달에 이 미국의 주가 지수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굉장히 나쁘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톰 리와는 정반대 견해를 내놓은 거죠.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은 이게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민 정책 때문에 이민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악화된 걸로 지금 현재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이걸 착각을 하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면 올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지금은 2.9지만 이게 3.3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고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바로 금리 인하와 그리고 실제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 때 항상 시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차가 어느 정도냐?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런 논문들에 따르면 12개월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경제학 원론대로 18개월쯤 뒤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쇼핑 시즌은 언제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때까지 미국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마음껏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큰 불만이 없지만 이때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불만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 연말에 있는 쇼핑 시즌 이게 트럼프 행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8개월 뒤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관세 인상하고 만약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 18개월 뒤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빠르게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쪽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말 연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한번 시작한다. 그러면 연준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걸 한 번만 낮추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6개월에 걸쳐서 한 3번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좀 꾸준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는 약간 다른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연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